안녕하세요. 7월 3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S&P 사상 최고치를 이어지고요.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반도체 지수는 연일 폭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살짝 내렸습니다. 가을에 다우 3만 시대 열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강세여서요. 장기물 수익률 크게 하락했고 10년물 T노트가 다시 2% 밑으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환율 달러는 살짝 내렸습니다. 달러 약세였는데도 원 환율은 지금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틀째 크게 상승했죠. 결국 저는 1200원 돌파하리라고 보는데요. 2분기 GDP 발표 지금 대형 악재가 되겠죠, 이거. 수출 부진하는 수출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가 2017년부터 지금 감산 작전을 해오고 있는데 2020년 3월까지 9개월 연장한다는 합의 이거를 그러니까 비오펙에서도 그대로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20만 배럴 감산하는 것이 내년 3월까지 계속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달라진 것은 없죠.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단기간에 지금 더 이상 뉴스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연장한다고 해서 단기 75불 단기적으로 75불 간다는 이런 주장도 막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유가는 크게 내렸습니다. 저는 유가 하락한다고 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내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GDP 마이너스 성장에다가 소비도 지금 침체된 이 사실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EU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EU가 양적 완화를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제 낙관 지수는 이전에 53보다 높은 5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50인데 향후 6개월 후에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강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점들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게 기한 없는 협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는 관전 포인트가 저 협상 언제 깨질까 이거 보는 거 아닐까요? 트럼프는 딜 될 가능성 높다 안 높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렇게 이제 지금 립서비스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 딜이 되더라도 그 다음 패권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거 깨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언제쯤 국면 전환이 올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걸로는 이미 전화 협상 시작되었고 곧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양측이 서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베이징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에 유리한 협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50대 50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아닐까요? 협상의 어떤 지표. 중공은 이익 균형 맞춰야 된다.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면상으로는 중공과 트럼프 측의 이 주장은 서로 융합점을 찾기 힘듭니다.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양측이 깨고 땡깡 부릴 명분은 일단 확보된 것 같습니다. 화웨이 제재가 지속된다는 원칙 다시 확인되고 있고요. 미 의회에서는 아예 이거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국 기업을 위하여 최적인 어떤 방안이 곧 발표되겠죠.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트 나바로가 CNBC 스쿼크박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별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US 차이나 간의 이 톡스는 will take time,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지금 자기 의견을 밝혔고요. 지난번 계약서 초안이 한 150쪽이 된다는데 이걸
그 바탕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까 너무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서 이 상당한 기간이 이제 협상한다는 건데 최소한 뭐 90일 넘지 않을까요? 가을을 계속 협상한다는 뜻이겠죠.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서로 시간 벌면서 다음 라운드 위한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 볼 수도 있습니다. 딜이 되어야 재선에 유리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딜을 서두를 것이라는 이런 분석은 저는 뭐 설득력이 저한테는 좀 떨어집니다. 미국에게 좋은 딜을 위해서 계속 전쟁하는 모습 이게 반드시 재선에 불리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강해지고 중국은 약해진다는 이 주장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둘러싼 관세전 이것도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지금 그 관세전의 본질은 15년 분쟁의 마무리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잉사하고 그 유럽의 에어버스 이게 지금 그 대형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에어버스가 경쟁에서 밀리니까 EU가 보조금을 지급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WTO에 보조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EU도 보잉사에 대해서 맞소송 내버린 거고요. 그래서 15년 소송전에서 사실상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피해액 범위에서 상계관세 부과할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따라서 지난 4월에 미국이 1차로 대략 한 120억 불인가요? 그 정도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여름경에 이 피해액이 WTO에서 확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대략 40억 불 정도 추가로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맞소송해서 EU도 찔끔 승소를 했습니다. 찔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승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새로운 관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15년 보조금 분쟁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스가 뭐 이런 보도를 했다는 거죠. May settle for nuclear freeze. 이게 이번에 저 판문점 번개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미국이 북한의 핵 동결로 가는 그 수순이 아니냐 이런 어떤 추측 기사를 낸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전형적인 가짜 뉴스 아닌가 보여집니다. 볼턴 즉각 부인했고요. 국무부도 부인했고요. 비건도 북한 특별대표 비건도 부인했습니다. 모두 강력하게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에는 후속 보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기레기가 가짜뉴스 그냥 소설 쓴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국내 기레기들이 또 재탕 삼탕 하면서 갖고 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핵 동결이라는 것은 확산 금지 원칙상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트럼프의 재선에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리크창이 WEF에서 2020년 내년부터 중국 내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 완전 철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51% 이하로 외국인이 지분 소유할 수 있는데 원래 이거는 2021년부터 투자 한도 완전 철폐할 예정이었는데 2020년 내년으로 당겼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 달러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 더 들어오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지준율 인하하겠다 밝혀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들이 힘든가 봅니다. 돈 더 풀겠다는 거죠. 그 외에 뭐 위안 경쟁적 절하 안 하겠다, 뭐 시장 개방 더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투자 한도 제한 철폐한 거, 그 다음에 지준율 인하 방침 이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하반기에 중공의 각종 데이터들이 어떤 모습 보일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